자, 2022년 6월에 치러진 첫 번째 평가원 모의고사 수원수투 공통문항 사전문항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0번이요. AB 길이가 3이고 BC 길이가 2입니다. AC 길이는 3보다 커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X라고 하고요. 자, 코사인 BAC의 각이 이 각인데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지금 코사인 스타가 8분의 7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뭐 코사인 법칙 쓰면은 2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녀석을 풀어보면 x가 얼마 나오니 하면 4가 나올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4분의 5하고 4 두 개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3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4입니다. 자, 그러면 AM 길이는 2가 될 거고 MC 길이도 2가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BM 길이, 이 녀석의 길이를 이제 구할 차례예요. 이놈을 y라고 하면요, 역시 코사인 법칙에서 y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역시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 값은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냐? 루트 2분의 루트 5란 얘기죠. 자,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다 됐습니다. 문제에서는 DM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선분 두 개가 할선이잖아. 할선. 이 두 개가 서로 만나는 할선. 원 내부에서 만나는. 그치? 그럼 뭐 닮은 삼각형이긴 한데 할선 정리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곱한 거랑 이 길이랑 이 길이하고 곱한 건 똑같다 이거잖아. 그럼 2하고 2를 곱한 4하고 아까 이 길이 루트 2분의 루트 5랑 그 다음에 DM 길이랑 곱한 게 똑같다. 그럼 DM 길이는 얼마가 되니? 루트 5분의 4 루트 2가 되어서 유리화를 시켜버리면 5분의 4 루트 10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죠? 답이 3번이 됩니다. 1번이요.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두 점 PQ가 있는데 속도가 둘 다 주어져 있어요. 뭐 그러면 일단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자고요. 첫 번째 P점의 속도 그래프는 E-T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의 형태를 가질 거라고. 자, 그런데 출발한 시각에서부터 점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점 P가 지금 0부터 2까지는 전진이야. 얼만큼 전진하니 하면은 2만큼 전진을 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테니까 넓이가 다시 2가 될 때까지. 예, 그럼 시간이 얼마니? 4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럼 T가 4가 될 때까지란 뜻이고 그동안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는데 Q는 또 그림이 말이지 그냥 3T거든. Q점의 속도는 기울기가 3인 직선의 형태로 간단 말이지. 그럼 4초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랑 그냥 이 넓이가 똑같은 거죠. 4일 때 이 높이가 지금 12일 테고 그럼 넓이가 얼마 돼? 24가 되나? 그 녀석이 움직인 거리가 될 거다 이거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이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입니다. 근데 5항과 7항의 곱이 지금 음수예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차가 3이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수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5항은 분명히 음수고 7항이 양수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7항 이후부터는 무조건 양이고 5항 이전은 반드시 음수인데 여기 보면 이제 6항이 나와서 6항이 양인지 음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단 가로축이 n축일 때 이 수열은 공차가 3인 등차수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수열이라는 얘기고요. 5까지는 음수고 7항부터는 양수가 확실합니다. 6항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이 있어요. 두 번째 식은 전개를 해보면 좌변은 절대값 속에 A의 7항, 그 다음에 절대값 A 8항 이렇게 쭉 가서 A의 12항까지 합인데 현재 지금 7항부터는 확실히 양수가 분명하니까 이 절대값 다 없어집니다. 그냥. 그래서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해서 A12까지 합이 이게 좌변이고요. 자, 우변이 지금 6 플러스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절대값 A2, 절대값 A4, 절대값 A6, 절대값 A8, 절대값 A10, 절대값 A12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 셋은 양수가 확실하고요. 얘네 둘은 음수가 분명하죠. 얘는 뭔지 모르겠다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A2가 나오고 마이너스 A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절대값 A6은 뭔지 모르겠고요. 얘네 셋은 양이 분명합니다. 이런 관계니까 좌변과 음에서 A8, A8 없어지고 A10, A10이 없어지고 A10, A10이 없어지겠지, 그지? 남는 것들을 전부 다 있죠. 좌변으로 쫙 보내봐. 그럼 A2 더하기 A4가 남고
A7 더하기 A9 더하기 A11이 남고요. 마이너스 절대값 A6이 남습니다. 자, 이 값이 6이다 이거예요. 이제 요 놈을 이제 해결을 할 건데, 이제 잘 보세요. 지금 현재 핵심 포인트가 요 녀석의 핵심이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얘를 추항 더하기 공차로 표현하지 말고요. 6항으로 다 표현할 겁니다. 6항으로. 자, 6항으로 표현해버리면은 A2는 뭐랑 똑같냐면 6항에다가 4칸 차이 나니까 11을 뺀 거고요. A4는 6항에다가 6을 뺀 겁니다. A7은 6항에다가 3을 더한 거고, A9면은 6항에다가 3칸 차이 나니까 9를 더한 거고요. A11이면은 6항에다가 5칸 차이니까 15를 더한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지. 그럼 A6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니까 5 곱하기 A6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 숫자 중에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15 해버리면은 이게 마이너스 18이고, 얘네 셋 더하면 27이니까 더하기 9가 남는 거지. 빼기 절대값 A6. 이게 6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5 곱하기 A6에다가 절대값 A6을 뺐더니 그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A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 버리면은 절대값 그냥 불려서 4 곱하기 A6이 마이너스 3이 나와서 A6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데, 지금 0보다 크다는 전제에서 풀었으니까 이건 안 된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A6은 음수란 얘기고요. A6이 음수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6 곱하기 A6이 마이너스 3. 그럼 A6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 음수니까 되잖아, 그지? 구하시오가 지금 10번째 항이니까 6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해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2분의 23이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이요. 16의 x제곱이랑 2의 x제곱이랑 그 다음에 한 점 A점이 있는데, A를 지나면서 x축하고 평행직선 쭉쭉쭉 그려서 뭐 이 점들을 우르르 구하는데, 이 점이 지금 64, 2의 64제곱이야. 그럼 P1의 점의 좌표는 Y좌표는 2의 64제곱일 테고, 그지? X좌표가 요 녀석이 지금 2의 4x제곱이잖아요. 그럼 4x가 64가 되니까 X좌표가 16이 되겠죠. 그러면 Q1점의 X좌표는 16이고 Y좌표는 2의 16제곱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또 P2로 넘어가게 되면은 P2가 Y좌표가 2의 16제곱이니까 X좌표는 4x가 16이 돼야 돼요. 그럼 X좌표는 4가 될 거고, Q2는 또 4,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쭉쭉쭉 간단 말이야. 자, 그때 질문 내용을 보면은 점 Q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하자라고 했거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제 X좌표가 어떤 규칙성을 갖니, 지금? 처음에 이제 16이 지금 사실은 X1입니다. 이게 X2고요. 공비가 지금 4분의 1인 그런 등비수열 아니에요? 그럼 XN이라고 하는 수열은 추항이 16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겠지 뭐. 자, 16이면은 4의 제곱이니까 결국 얘는 4분의 1에 4의 근이니까 마이너스 n 더하기 3제곱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겠네, 그치? 야가 SN인데 얘가 K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6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이 부등식에다가 6을 대입을 하면 4에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제곱은 K분의 1보다 작다가 성립하는데, 최소값이 6이란 말은 결국 5를 대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다 5를 대입을 하면 4의 마이너스 제곱은 K분의 1보다 오히려 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는 거지. 그럼 K는 뒤집어 버리면 16보다는 크다가 될 거고, 얘는 4의 세제곱이니까 64보다는 작다가 되겠지?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64에다 16을 빼면 되겠네요. 48개가 나오겠습니다. 14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가 fx고, fx는 그냥 연속인 함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gx가 3차 함수라 최고차인수가 1인, 그리고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 그럼 gx는 3차 함수니까 얘는 3차 함수니까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x좌표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여기다 x 자극한 집어넣은 거나 우극한 집어넣은 값이 똑같아야 돼요. 둘 다 0, 0이죠. 그럼 g제로는 0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 gx를 미분한 도함수가 마이너스 fx 이거나 그냥 fx이거나 이게 x가 0보다 작을 때고 얘가 x가 0보다 클 때란 얘기인데 당연히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도함수 연속이 돼야 돼요. 그럼 0을 여기다 집어넣을 때 f0하고 마이너스 f0 같아야 됩니다. f0는 0이란 얘기죠. 그리고 fx는 지금 연속인 함수 형태고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gx가 x가 0보다 클 때는 도함수가 요 녀석인 걸로 보아 3차 함수의 도함수면은 당연히 얘는 2차 함수이고 최고차의 수가 3이겠죠. 최고차의 수가 3이 2차 함수 형태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역시 최고차의 수가 3인 2차 함수의 일부분이 돼야 돼. 그게 이 녀석이라는 거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일단 참 기억부터 먼저 f0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도함수가 연속이 돼야 됩니다. 도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여기다 x 0 가까이 보냈을 때 여기다 0 집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되니까 f0는 0이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가능한 fx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fx의 그래프는 제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0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은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인데 0일 때 꼭지점을 갖는 2차 함수 있죠.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fx의 형태면은 얘가 지금 fx면 0보다 오른쪽은 fx고 0보다 왼쪽은 마이너스 fx란 얘기니까 그러면 실제 fx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됩니다. 이러면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이 0을 기준으로 0보다 오른쪽은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 2차 함수 0보다 왼쪽은 최고차의 수가 음수 지금 마이너스 3이겠죠. 이건 3이고 이건 마이너스 3이고 그런 2차 함수로 경계를 나누어서 두 개로 따로따로 정의를 해주면 이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야. 그럼 gx는 3차 함수이면서 여기서 0일 때 꿈틀이를 갖는 이런 식으로 생겨본 게 gx가 되는 거죠. gx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도함수는 반드시 2차 함수 형태로 생겨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이렇군요. 얘가 지금 fx고 이게 마이너스 fx고 그지? 실제 fx는 이렇게 생겼고 근데 도함수는 얘거든. 이 녀석이 도함수입니다. 그럼 gx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경우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가 지금 0에서 중근을 갖지 않는 2차 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fx의 그래프가 0과 어떤 a를 갖는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 형태로 생겨먹은 그래프인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0보다 클 때 gx의 도함수인 fx고 0보다 작을 때의 도함수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fx이기 때문에 실제 fx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자,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있죠. fx가 0을 통과하는 건 맞는데 0보다 왼쪽에 어떤 점을 지나가게끔 생겨먹은 2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으로 생긴 것이 fx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긴 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fx가 돼야 되니까 실제 fx는 그럼 어떻게 생겨먹어야 되냐. 실제 fx는 얘를 x축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생겨먹은 게 실제 fx가 되는 거죠. 얘도 2차 함수, 얘도 2차 함수. 근데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반대가 되는. 그러면 gx 그래프는 요 녀석의 원함수이거나 요 녀석의 원함수이거나 이런 모양으로 나와주면 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가능한 fx의 모양새는 1번, 2번, 3번에서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니은의 질문이 fx가 극대값을 갖느냐. 2번 경우는 이 점에서 극대를 갖고 3번의 경우는 이 점에서 극대를 갖는데 1번의 경우는 극값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귿의 경우 f1이 2하고 4 사이일 때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fx를 이 경우는 a가 양수일 때고 이 경우는 a가 음수일 때를 그림을 썼습니다만 fx는 식을 적어보면은 최고차의 수는 3일 거고 x라는 인수는 하나 반드시 가져야 되고 0보다 오른쪽일 때 x-a라는 인수를 갖는 식으로 얘가 지금 x가 0보다 클 때의 g'x자 f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f1이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지?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a가 되는데 이 값이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거야. 자, 이 얘기는 결국 a의 범위가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터인데요. 그러면
fx랑 x랑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3개입니까? 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그림의 경우라면은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리면 무조건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나옵니다. 이 점에서 접선의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오케이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원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렸을 때 0하고 0보다 큰 점에서 만나는 건 확실하니까 결국은 이쪽 그래프하고 추가로 만난 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 현재 지금 A가 아무리 커도 3분의 1이잖아. 근데 만약에 A가 3분의 1이면 이 2차 함수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니? 이걸 실제로 이제 미분을 해봐. F'에서 0을 대입을 해보란 말이지. F'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니? 이게 0 집어넣으면 앞에 건 미분해서 3 곱하기 마이너스 3A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3A의 범위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됩니다. 그럼 아까 이 그림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 그래프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커야 되고요. 그 놈을 x축 대칭 이동시킨 게 실제 G'X이자 마이너스 fx 그래프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게 나오긴 하지만 이쪽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아무리 커도 1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3a니까 이렇게. 그러면 아까 y = x 직선이라고 한 녀석을 그렸을 때 그 녀석하고 만나는 교점이 좀 이 부분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원점 근처에서 오른쪽은 뭐 확실히 볼 것도 없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신경 쓸 거 없는데 왼쪽이 말이야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기울기 1인 직선보다 조금 더 완만한 그런 곡선의 형태를 간다는 거죠. 이렇게 생겨먹어. 원래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니까 대칭 이동시키면 기울기가 1보다 작다가 돼버려요. 그러면 얘가 지금 fx 그래프 부분이니까 이쪽에서 만난 점 생기고 0에서도 만나고 저기 위로 가면 또 만나고 해서 그림에서 하나, 두 개, 세 개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지금 fx가 이 0보다 큰 범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그런 그래프를 간단 말이에요. 운비분계수가.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리게 되면은 반드시 원점 지나고 여기 어딘가 만나죠. 왼쪽도 반드시 만나고. 그래서 이 경우도 실근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된다가 되는 거야. 좀 그림을 좀 잘 좀 그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됐어요. 자,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AN이 양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음수면은 뭐 이거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항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거든. 1항이 0이래. 그럼 1항부터 쭉쭉쭉 적용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1항이 0이니까 이 조건을 먼저 적용을 하겠죠. A1이 0이면 A2는 뭐가 됩니까? 0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요 놈이 되겠죠. 확실히 양수죠, 이거는. 그럼 A3은 이 조건을 적용을 해서 K 더하기 1에다가 K분의 1을 뺄 거예요. 자, 얘 녀석은 지금 K가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음수가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네 번째 항은 뭐가 됩니까? 요 녀석에다 다시 또 이 조건을 써서 K 더하기 1을 더할 거란 말이야. 그럼 K 더하기 1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1이 되는데, 자, 이 값은 K의 K 플러스 1분의 2K에다가 마이너스 K 어쩌고저쩌고해서 K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거죠. 이 값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A4가 만약에 0이 되려면 그때는 K가 1이 된다는 얘기고 A4가 0이 되어버리면 A1이 아까 0이었으니까 1항 그 다음에 2항 3항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4항이 0인 걸로 모아 주기가 3인 주기술이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다음에 A7항도 0일 거고 A10항도 0일 거고 이렇게 나올 거란 거죠. 그럼 이 주기가 3인 주기수열에서 22번째 항에 걸리느냐 이 부분이거든 지금. 근데 22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하고 딱 간격이 지금 21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기가 3이 되면은 0, 0, 0 이렇게 나가서 A13도 0이고 쭉 짜서 A22도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2번째 항이 0이 될 수 있는 K의 값은 첫 번째 값이 1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고요. 자, 두 번째 경우도 있겠죠. 이 녀석이 0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A4가 0이 아니라 그러면은 K가 1이 아니란 얘긴데 2 이상이란 얘긴데 그런 경우면 무조건 이건 양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양수니까 이 조건을 써서요. 저기다 K분의 1 하나 더 뺄 겁니다. 그럼 여기다 K분의 1 하나 더 빼면은 K 더하기 1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2가 되죠. 얘는 아까 이 세 번째 항을 딱 두 배 한 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음수가 확실합니다. 그럼 여섯 번째 항은요? 여섯 번째 항은 음수니까 다시 또 이 조건을 쓸 거 아니야. 그러면 K 더하기 1분의 K가 하나 더 2가 더
1이 더 더해져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 자, 이 값은 또 이놈이 k 더하기 1분의 정리를 하면 k-2가 나옵니다. 그러면 경우가 또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a6이 0이 되는 경우고, 그때는 k가 2가 되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라면은 아까 첫 번째 항이 0이고 여섯 번째 항이 0이니까 이 경우는 주기가 5가 나옵니다. 주기가. 그럼 그 다음에 A11항도 0이고 그 다음에 A16항도 0이고 A21항까지는 0입니다. 하지만 이 22항은 0이 안 돼요. A22항은 A2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K는 2는 아니란 얘기고, 그럼 K가 2보다 크다. 즉 3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양수가 되는 거죠. 자, 양수니까 또 A7은 그럼 뭐가 되니? 양수니까 이 조건을 쓰겠지, 그지? K분의 1을 또 뺄 거란 말이요. 그럼 요 녀석에다 K분의 1을 하나 더 빼주면은 K 더하기 1분의 3에다가 K분의 3이 되죠. 자, 규칙성 보입니까, 이거? 중간에 두 칸 건너서 얘가 0이 되거나 0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0이 되어 줘버리면은 주기를 따져가지고 주기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0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여기 이 값에 아까 이 값이죠, 그죠? 이 값에 실수배를 한 배, 두 배, 세 배 이런 값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이건 0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절대 0이 아니고요. 그럼 여덟 번째 항은 뭐가 되겠니? 다시 k 더하기 1분의 1이 더해져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겠죠. 이것도 0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0이 되려면 k가 얼마가 되면 3이 되면 0 되는 거고, k가 3이 아니면은 0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k가 3이다 그러면은 a8이 0이니까 아까 a1이 0이었잖아. 주기가 얼마가 돼? 7이 되죠. 그러면 a15항도 0일 거고 a22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이거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보자고요. 현재 지금 a1이 0인 건 확실하고 중간에 뭔가 0이 나올 수도 있고 22항이 0이 되는 걸 찾아내라는 얘기인데,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지금 21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구했던 k가 1이 되는 그 경우는 주기가 3인 경우였습니다. 주기가 3이면 21칸 딱 약수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주기가 아까 5인 경우는 안 됐고요. 주기가 7인 경우면 역시 21의 약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기가 9가 된다고 이거 안 되고 주기가 11 이거 안 될 거고, 그치? 13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되는 건 뭐밖에 안 남았냐, 이제. 주기가 21이 되는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주기가 3인 경우는 내가 K가 1인 걸 찾았고요. 그 다음에 주기가 7이 되는 경우는 K가 3인 걸 찾았으니까 1, 3 외에 주기가 21이 되는 이놈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규칙성을 보니까 말이죠. 자, A5가 이거였죠. 그 다음 A6이 이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면 K의 값이 그리고 그때 그 주기하고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K가 1일 때는 주기가 3이었습니다. K가 2가 됐을 때는 주기가 5가 됐는데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였고 이건 되는 거였죠, 그죠? 자, K가 3일 때는 주기가 7이 되어서 이것도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K가 4가 되면 주기가 9가 되겠죠. 이거 안 될 거고 5가 되면 주기가 11 되니까 이것도 안 될 거란 말이야. 나는 지금 주기가 21이 되는 걸 찾아야 되거든. 그럼 마지막으로 K가 얼마 하면 되겠어요? K가 10이 되면 딱 맞는 거죠. 이 녀석에다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10에다가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하면 2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마지막에 주기가 21이 되는 케이스는 K의 값이 10이 됩니다. 그러면 K 10하고 3하고 아까 구했던 1하고 이게 1, 그치? 이렇게 세 개가 가능한 K 값이 된다고.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니? 14가 되는 거죠.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2인 fx가 있는데 gx는 이 fx의 절대값 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정적분한 이런 값이고 1과 4일 때 극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fx의 그래프는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이차함수 그래프일 테고요, 아마. 이 녀석을 절대값 치게 되면은 저 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생겨본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간을 말이지 x에서부터 x 더하기 1까지 잡았을 때 둘러싸인 넓이가 지금 gx라는 얘기인데 x의 값이 막 커지면은 이 폭이 자꾸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극소를 갖고 그 다음 다시 또 x에서 x 더하기 1까지 하다 보면 좀 늘어나겠죠, 넓이가. 이 대칭축을 경계로 해서 아마 극대가 될 거고요. 여기 점을 경계로 해서 극소가 되는 식으로 그렇게 되겠지 뭐.
자, 그런데 이건 정적 구간에 있으니까 그냥 바로 미분하면 됩니다. 이거 G'X가 뭡니까? 절대값 fx 더하기에다가 절대값 fx를 뺀 거잖아요. 당연히 지금 현재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연속 함수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G'X가 1과 4일 때 극소라는 것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은 절대값 f2에다가 절대값 f1을 뺀 건데 이거 0 돼야 될 거고요. 극소니까. G'4도 마찬가지죠. 절대값 f5에다가 절대값 f4를 빼면은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fx는 현재 최고차항의 수가 2인 2차 함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fx의 그래프는 분명히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고요. 여기에 2하고 1을 집어넣을 때 절대값이 서로 같으려면은 1일 때의 함수값이랑 2일 때의 함수값이 딱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 이 경우도 마찬가지. 4일 때 함수값하고 5일 때 함수값하고 크기만 같고 부호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되는 이런 그림이 나와주면 딱 맞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fx는 대칭 축의 좌표는 3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최고차항의 수가 2이고요. x-3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건 분명하고요. 최소값이 얼마인지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 상황인데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값이랑 2를 집어넣은 값이랑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다음에 0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걸 계산하면 m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녀석이 fx가 됩니다. 구하시오는 지금 f0의 값을 구하시오니까 여기다 0을 대입을 하면은 2 곱하기 9, 18 빼기 5가 되어서 13이라고 하는 답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죠. 자, 21번입니다. 자, 이 값이 정수가 되고 싶어요. 그냥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란 말 없어요. 그냥 정수입니다. 밑이 64 너무 심합니다. 좀 정리해 봅시다. 64는 이게 몇 제곱이냐? 6제곱이지. 그럼 6 집어내면은 3분의 2의 로그 2에 3 나누기 4 곱하기 n 플러스 4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은 3분의 2 곱하기 소개식을 정리를 하면 로그 2의 3에다가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로그 2에 n 더하기 4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정수가 되고 싶어요인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인 거죠.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 있는 이 숫자들 중에서 이게 얘네 둘이는 또 합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끄집어낼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얘네 둘이 합치면은 로그 2에 마이너스를 끄집어냈으니까 3분의 n 더하기 4가 될 거고 플러스 2로 바뀌는 거야. 요런 식이 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정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3을 이쪽으로 보내면은 3의 배수가 되고 싶어. 이 얘기잖아.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곱해진 상태에서. 그치? 자, 이게 성립하려면 3의 배수가 되고 싶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가 반드시 3의 배수가 돼야 되고요. 얘는 2이기 때문에 있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럼 3의 배수가 되려면은 이 값이 1이거나 아니면은 2는 안 되죠. 2 더하기 2 해봤자 3의 배수가 안 되니까 3도 안 되고 4거나 7이거나 10이거나 이러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3으로 난 나머지가 1인 숫자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3분의 n 플러스 4라고 한 이 진수 부분이 2의 1제곱이거나 2의 4제곱이거나 2의 7제곱이거나 이런 값들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n이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최소 이제 1보다는 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 중에서 1000 이하의 n의 값이니까 얘는 지금 벌써 1024입니다. 3을 곱해버리면 넘어가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능하고 그럼 n의 값은 3 곱하기 2의 1제곱에다 4를 빼든지 3 곱하기 2의 4제곱에다 4를 빼든지 3 곱하기 2의 7제곱에다 4를 빼면 돼요. 이 셋을 다 더하시오잖아. 그럼 3 끄집어내고 이 하나, 이 4개, 이 7개에다가 4를 3번 빼주면 되겠죠. 자, 이 값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더하기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426 이런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22번입니다. A, B가 둘 다 양수고 B는 3보다 크다. 뭐 이런 거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fx는 2차 함수고요. 0보다 왼쪽일 때는 2차 곱하기 1차고 0보다 오른쪽일 때도 적당히 평이동시킨 것 곱하기 1차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속이라고 되어 있네요. 연속이니까 x 0일 때 값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 곱하기 f0 하고
a 곱하기 f의 마이너스 b랑 값이 같아야 될 겁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 쓰겠죠 아마.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G4를 구하시오인데 이 극한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t의 값은 마이너스 3과 6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참 알기가 좀 힘들어서요. 일단 t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고요. 분모는 x 더하기 3의 제곱인데 분자 부분의 루트 속에 절대값 gx가 있고 더하기 g-3입니다. 근데 g-3이면은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3 넣는 거니까 이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 3은 0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생겨먹은 녀석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 그때 gx는 식이 뭐냐? 요 녀석이잖아. x 더하기 3의 fx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극한식은 결국 전체 루트 속에 절대값 속에 x 더하기 3의 fx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고요. 분모에 x 더하기 3의 4제곱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바뀐단 말이죠.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놈이 fx가 어떤 함수가 되든지 간에 어차피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지? 2차 함수가 돼버리면은 이 녀석이 설령 x 더하기 3을 2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분자는 3개밖에 안 나오고 분모에 4개가 있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t가 지금 마이너스 3일 때 현재 지금 gt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gt가 0 돼버리면은 이 극한식은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OK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gt가 0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밝혀냈으니까 두 번째, 만약에 gt가 0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죠. gt가 0이 아니면. 자, gt가 0이 아니면 여기에 뭔가 0이 아닌 숫자가 들어가고 0이 아닌 숫자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간에 분자 부분이 뭔가 무리식의 부정형이잖아. 그치? 그래서 저놈을 유리화를 좀 시켜볼 거란 말이야.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거고 분모 부분은 x 더하기 3의 제곱이 있을 거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놈 제곱에다 이놈 제곱을 뺄 건데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빼버리면은 절대값 gx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분모에 루트 gx에 더하기 gt의 제곱 플러스 gt 절대값 gt 그치? 이런 게 나오겠죠? 분의 1 이겁니다. 근데 지금 gt가 0이 아니니까 이거 무조건 양수고 이것도 무조건 양수라서 이 값은 절대 0이 아니에요. 극한값이 뭔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거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이놈만 바라보면 돼. 그럼 얘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아까 지금 t가 마이너스 3하고 6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대충 말이지 t가 마이너스 3과 6이 아닌 t가 뭐 0이다 이래버리면 그때 gt가 0만 아니면은 이게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 녀석이 존재하려면 절대값 속에 gx 속에 x 더하기 3이라는 인수가 최소 2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현재 지금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는 저 자리에 들어간 gx는 뭐가 들어가니? x 더하기 3의 fx가 들어간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지금 x 더하기 3의 제곱을 나눈 건데 이거 어차피 절대값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제곱이나 그냥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극한값이 나와서 이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f의 x에는 반드시 x 더하기 3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제 다른 값이 뭔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생긴 녀석이 fx다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일단 fx는 x 더하기 3이라는 인수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 라는 사실이고 그게 존재해버리면 이 녀석은 gt가 0이 아닌 경우라면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한다가 돼버려. 그럼 자, 아까 마이너스 3일 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고 6일 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t가 마이너스 3인 경우는 아까 gt가 0이었잖아요. 그죠? g-3이 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g6도 0 된다는 얘기잖아요. g6도. 그리고 마이너스 3과 6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3하고 6 말고는 0이 되는 gt는 존재하면 안 된다가 되는 거야. t가 마이너스 3하고 6이 아니면 gt는 무조건 0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극한값이 존재할 테니까. 두 번째씩. 그지? 자,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fx의 그림을 이제 그려볼 거인데 fx는 말이지 현재 지금 gx라는 함수 자체가 아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fx는 현재 지금 마이너스 3을 반드시 통과하는 이차함수입니다. 그럼 경우가 말이죠. 마이너스 3에서 접하는 이차함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3과 뭔가 지금 다른 점을 통과하는 이렇게 생겨먹은 fx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겨먹어버리면 f의 x-6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x-b는 참 b가 지금 3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두 점이 전부 다 0보다 오른쪽에 어딘가 b-3하고 이 점이 만약에 c면은 여기는 b 더하기 c가 되겠죠. 그죠? 이 두 점을 지나는 f의 x-b가 그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0보다 왼쪽에는 이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 0보다 오른쪽에는 이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게 될 텐데 그러면은 gx가 0이 되는 녀석이 0보다 왼쪽에도 2개가 나오고 0보다 오른쪽에도 2개가 나오게 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c가 0보다 커도 마찬가지죠. 0보다 왼쪽에 1개 나오더라도 0보다 오른쪽에는 이 점이 반드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fx가 이런 식으로 생겨먹지 아니하고요.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은 반드시 0인데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면요. 이렇게 생겨먹어버리면 일단 fx가 0보다 왼쪽에서 0 되는 게 마이너스 3 말고 또 존재한다가 돼버려.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마이너스 3 지나고 이렇게 생겨먹었으면 이게 fx면 0보다 왼쪽에는 0 되는 게 한 개가 맞습니다만 b만큼 평이동시키면 또 2개가 생기니까 이것도 안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 3과 6 말고는 0이 되는 점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fx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니? fx는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접하는 함수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 녀석을 x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시킨 그래프는 b-3인 점에서 접하는 이차 함수가 그려져야 될 거고 그 값이 뭐가 돼야 되면 6이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b는 9가 되는 거예요. b는 9입니다. 자, b를 9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 녀석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함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3 곱하기 f0랑 이거랑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fx는 현재 지금 x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f0면은 27입니다. a 곱하기 f의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9면 여기다 마이너스 9를 넣을 거니까 36이 나오겠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돼? 36분의 27, 4분의 3이 되는 거죠. 이것이 ab의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질문의 내용은 G4의 값을 구하시오니까요. X가 0보다 큰 범위이므로 여기다 4를 집어넣어서 4 플러스 A에다가 곱하기 F의 4-B인데 B가 아까 6이었으니까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되고 여기는 4 더하기 4분의 3에다가 F의 마이너스 2면은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지, 그지? 이제 4-B니까 4-9면 마이너스 5구나. I'm sorry. b가 아까 전에 지금 9였죠. 그죠? b가 9였으니까 4를 집어넣으면 f의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요. 요놈이 4가 되는 거죠. 16에다 더하기 3을 해서 답은 19란 답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